인스타그램, 왓츠앱을 인수해서 보유하고 있는 세계 최대 SNS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그러니까 사회관계망 서비스 기업 페이스북의 주가입니다. 그림 보시면 최근에 엄청나게 오르다가 한 1년 정도 전부터는 좀 횡보를 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페이스북 주가가 최근에 왜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지 이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자세히 해드리고요. 다른 차트를 한번 볼 건데요. 미국에 뜨고 있는 또 다른 SNS 기업 핀터레스트 이 주가 차트고요. 1년 새에 굉장히 많이 올랐죠. 거의 한 $20 정도 이렇게 하고 있던 게 거의 $80까지 이렇게 쫙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스냅도 그렇습니다. 스냅도 $20 정도 하던 게 거의 한 $60로 이렇게 미친 듯이 올라가는 이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어요. 미국 SNS 기업들은 왜 이렇게 급등세를 보이는 걸까요? 우선은 이 페이스북의 성공 스토리에 대해서 그 마크 주커버그가 어떤 전략을 썼고 플랫폼 기업으로 이제 글로벌화에 뭐 성공했고 그리고 인스타그램부터 왓츠앱 굉장히 잘 매수했고 뭐 이런 내용은 이미 유튜브 채널에 진짜 치고 넘칠 정도로 많죠. 지겹도록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미. 그래서 오늘 해드릴 이야기는 조금 쉽게 듣지 못하셨을 그럴 이야기입니다. 이 SNS 기업들이죠. 이런 기업들이 어떻게 우리들의 두뇌를 중독시키고 집중력을 말살하고요. 그리고 또 정신건강을 해치는지 또 그러면서도 하루에 수백 번씩 우리가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어플리케이션을 계속 들여다보는 그런 중독형 인간으로 만드는지 현직 정신과 전문의가 의학적인 관점에서 분석한 이 흥미로운 책이 있어서 제가 요거를 읽다가 아주 재밌어서 여러분들께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가지고 나왔어요. 네, 바로 짜잔 요 인스타 브레인이라는 요 책입니다. 읽다가 제가 깜짝 놀랐는데 아마 SNS 기업들의 주가가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 이해하시게 되실 겁니다. 난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면 이 SNS 기업들의 이 미칠 듯한 주가 상승의 핵심 동력은 뭐냐? 바로 우리 인간의 이 두뇌 회로를 변경시킬 수 있는 신기술을 개발했다는 겁니다. 또 이런 말씀 드리면 업무론자, 그죠? 예, SNS 기업들이 무슨 업무론 같은 소리 하고 있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런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한때 이런 뉴스들이 크게 화제가 되다가 조용히 사라져 버렸어요. 제목을 읽어드리면 미국의 CEO들 자녀의 SNS 스마트폰 이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그 이유는 이란 이 제목이거든요. 보통 이런 기사들의 내용이 뭐냐면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아저씨가 애플 CEO 팀 쿡이죠. 이분은 아이가 없어요. 하지만 이 어린 조카들 있죠. 조카들에게 아이폰 제품의 사용을 자제시키고 있다. 이렇게 공개석상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매일 스마트폰을 들여다보죠. 이제 특히 지하철이나 아니면은 우리가 멍 때려야 될 시간이 있잖아요. 이 시간에 만약에 배터리가 딱 3%밖에 안 남아있다. 진짜 이러면은 스트레스가 진짜 극에 달하죠. 이제 우리를 이렇게 포노사피엔스라 그러죠. 핸드폰 없이는 스마트폰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로 지들이 만들어 놓고 시작이 바로 이 아이폰이고 지금 지가 대표이사를 하는데 아이폰을 진 애들한테 못 쓰겠는데요. 근데 또 이거는 팀쿡뿐만 아니라 이제 물론 돌아가시긴 했지만 무슨 또 애플 쇼십니까 갑자기. 하지만 잡스 형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뉴스 보시면은 지네 집 애들은 아예 아이폰을 비롯한 모든 IT 기기를 집에서 할 수 없도록 통제했던 걸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남의 집 애들은 열심히 사다가 써라. 뭐 밤에도 쓰고 낮에도 쓰고. 그렇지만 우리 집 애들은 절대 안 된다. 이게 바로 이 잡스 형님이었죠.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도 얘는 대학생인 자녀한테조차 집에서 IT 기기 사용을 못하게 한 것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뭔가 이렇게 딱 감이 나와요. 왜 미국의 IT 기업 이 CEO들은 지들이 만들어 놓은 이 아이폰 같은 IT 기기 그리고 인스타, 페이스북 등 이런 SNS 서비스를 만들어서 팔고 있으면서 지네 집 애들한테는 왜 이렇게 철저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통제를 하는 걸까요? 자, 이거는 분명 제품을 팔아먹고 서비스를 팔아먹어야 되니까 우리한테 말은 분명히 못하지만 분명 뭔가 뇌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이 업무론 같은 뭔가가 분명히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네, 그런데 그냥 업무론이 아니었죠. 인스타브레인의 저자가 스웨덴의 정신과 전문의 안데르 한센이라는 분인데 실제 우리 두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의학적으로 자세히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이것만 가지고 또 못 믿겠다 하시면은 요 분 있죠. 페이스북의 공동 창립자 숀 파커라는 요 분인데요. 공개석상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자신들은 고객이 페북에 좀 더 많은 시간을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 심리의 취약점을 이용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SNS를 사용하는데 주의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사실 그냥 흘려들을 만한 업무론이 아니라는 것이 거의 확실해졌을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 뇌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한번 뇌과학적으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 인류가 생존한
진화한 지 20만 년이 됐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처럼 우리가 이게 식량 걱정을 크게 안 하고 살 수 있는 시기는 불과 2만 년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 뭐 역사 얘기 같긴 하지만 그냥 재밌게 한번 들어보세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돼지를 최초로 가축화한 게 1만 5천 년 전이래요. 그 전에는 돼지를 사냥을 했겠죠. 그리고 쌀의 경작이 시작된 것도 1만 3,500년 전부터라고 합니다. 물론 뭐 그때 시작을 했다는 거지 그때부터 농업기술이 발달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풍족할 정도로 수확량이 크게 늘어났던 건 아니죠. 이런 시기가 된 거는 사실 한 1000년도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 그 보릿고개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조선시대에는 춘궁기, 맹령기 이렇게 보릿고개라는 말을 써기도 했었는데요. 쌀을 가을에 수확을 하죠. 그 다음에 겨울을 우리가 그 쌀로 버텨냅니다. 그리고 이제 3월에서 5월이면 쌀이 다 떨어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여드리는 보리를 이모작으로 경작을 해요. 제가 갑자기 농업 얘기가 나오는데 쌀 농사가 끝나면은 그때 이제 가을 거지라 그러거든요. 요거가 끝나면 보리를 파종하고 나면 다음에 5월에서 6월 초 정도에 보리를 수확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쌀이 떨어지는 게 한 3월에서 5월 정도면은 수확해둔 쌀이 전부 다 떨어졌다 그럽니다. 그러면은 보리 수확까지 5월 말에서 6월까지 요거를 버텨야 되는데 그 2달 정도가 거의 뭐 죽음이었다는 거죠. 그때 사람도 많이 죽어가지고 보릿고개를 넘는다 그 표현을 썼고요. 이때 이제 감자나 고구마 같은 구황작물이라 해죠. 이런 걸로 버티는데 사실 그거마저 그때는 좀 귀한 음식이었기 때문에 나무 뿌리 등을 갖다가 갈아 먹었다 그래요. 아니면 이제 흙 같은 거 이렇게 퍼 와가지고 둥둥 띄운 다음에 바닥에 이렇게 가라앉은 거 그런 거 쪄서 먹었다 그럽니다. 진짜로. 사실 뭐 나무 뿌리 같은 거 먹으면은 소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변비도 생기고 변을 보다 보면은 정말 이게 소화가 안 된 그 나무 뿌리들이 딱 나오면서 항문이 찢어지는 일이 굉장히 많았대요. 실제로. 예. 그래서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하다. 이 말이 보릿고개에서 나온 말입니다. 어쨌든 지금은 보릿고개라는 말 자체가 없는데 그게 불과 뭐 몇백 년 내에 이게 개선이 되면서 지금은 이제 보릿고개라는 말이 사라진 거고 우리 인류는 지난 20만 년 동안 생존하는 기간 동안에 지금이 가장 빠른 환경 변화의 시기를 지내고 있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신체 중에서 특히 우리 뇌 같은 경우에는 진화의 속도 그러니까 사회 변화의 속도만큼 빠르게 진화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 과거에 우리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이런 조상들의 사냥의 시대 이런 채집의 시대에서 크게 다르지 않은 이 뇌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라는 거죠. 제가 좀 예를 들어 드리면 아 그렇구나 이렇게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예전에 우리가 이런 조상님들 같은 시대에 사냥이나 채집을 해 먹고 살았던 그때 우리 인류는 계속 새로운 지역을 이동을 해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농사를 못 짓기 때문에 인근의 과일이나 열매를 다 따먹으면 이동을 해야 됐고요. 그리고 이제 사냥 대상이 초식동물이죠. 후식동물을 사냥하다가 잘못하면 내가 먹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도 이게 따라서 이동을 해야 했습니다. 요거 손오공 손오공은 아니고 이 20만 년의 인류의 생존 기간 중에 대부분의 기간이 그런 기간이었기 때문에 우리 뇌는 그런 환경에 우리 생존 확률을 가장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진화가 되고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동을 했으면 그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해야지만 거기에 사는 맹수를 피해서 열매를 구할 수 있고요. 또 이제 초식 동물들이 어디 있는지 잘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뇌는 기존에 알던 것보다 이 새로운 것을 보거나 뭔가 새로운 정보를 얻었을 때 도파민이라는 것을 분비시킨대요. 그래서 이 물질은 뭔가 새로운 것에 집중하게 해주고 만족감을 느끼게 해주는 이런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제가 한번 질문 드리면 여러분 혹시 여행 좋아하세요? 아마 이 여행 좋아하냐 이 질문을 하면 거의 90% 이상이 여행 좋아한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여자분 혹시 계시면은 신상 좋아하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진짜 뭐 거의 신상은 90%가 좋아한다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남자분 중에서 이 새로운 여자를 만나고 싶냐 이게 사회적 이런 거 없이 새로운 여자를 만나고 싶냐 그러면은 거의 99%가 그렇다고 대답을 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요. 예외도 있죠. 뭐 석천이 형님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남자를 좀 만나고 싶어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분위기가 좀 그렇잖아요. 신상을 여자분들이 좋아한다 그러면 된장녀라 그러고 그리고 또 우리 남자들의 이상형이 처음 본 여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진짜 바람둥이 취급을 당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번식과 생존을 위해서 우리 20만 년 동안 우리 인류가 생존하는 기간 동안 뇌가 생존하기 가장 적합한 환경으로 진화해온 이런 본능적인 현상의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뭐 그렇겠죠. 네. 일단은 뭐 뇌과학자분, 의학자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맞는 거죠. 네. 또 이런 얘기 제가 또 잘못하면은 또 무슨 뭐 피셔 신상품에 환장하고 이상형이 처음 본 여자래 뭐 이런 또 형님들 또 놀리려고 저한테 뭐 이런 소리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아닙니다. 네. 제가 벌써 나이가 40이고 이제 저희 뭐 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뭐
개를 더 좋아합니다. 네, 특히나 시골에 누렁이 같은 요런 똥개 종류, 네, 요런 거를 뭐 이성으로 좋아한다는 게 아니라, 네, 개를 키우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여자분들의 평생의 관심이 뭐죠? 다이어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이어트를 성공하기 힘든 이유가 바로 우리 뇌가 지난 20만 년 동안 환경에 맞게 진화를 했기 때문이다. 이것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풍족하게 식량이 생산된 시기가 정말 몇백 년밖에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간신히 나무 열매를 발견을 했다 그럴게요. 그 자리에서 이제 배불리 먹어두지 않으면 그만큼 생존 확률이 낮아졌던 거예요. 옛날에는. 적당히 먹고 내일 먹으러 오면은 이미 다른 누군가가 다 먹어 치워버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그 과일 찾으러 다니다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뇌는 음식을 보면은 본능적으로 배불리 먹어서 지방을 축적해둬야 되겠다. 이런 도파민이 막 분비가 돼서 우리는 그 유혹을 이기기 어렵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실패를 하는 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전달되는 다른 사람의 새로운 이런 사진 아니면 내가 사진을 올렸을 때 다른 분들이 메시지를 보내주고 뭐 엄지척을 눌러주거나 아니면은 하트를 날려주시잖아요. 이런 것들 우리가 굉장히 중독적으로 계속 보게 되는 이유도 설명이 되죠. 원시 시절부터 우리 인간은 무리를 지어서 살아왔죠. 그 이후에 뭐 문명이 생겨나고 나서도 어쨌든 무리를 지어서 생활을 하는데 집단 내에서 적응과 의사소통은 식량을 찾는 것만큼보다 더 중요한 생존의 이유였죠. 왜냐면 이런 원시의 무리에서 이탈을 당했다. 그러면 혼자 사냥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인간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또 열매를 찾다가 마주친 다른 무리의 원시인들한테 맞아 죽는 일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이 원시인들의 그 두개골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둔기에 맞아가지고 그것도 또 오른손잡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 왼쪽 두뇌가 이렇게 부서져가지고 죽어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종족 번식을 위해서 이 무리 같은 구성원끼리 의사소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으로 새로운 정보를 취득하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새로운 환경에 놓였을 때 그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파민을 분비하는 거죠. 근데 그거보다도 더 도파민이 많이 분비되는 게 바로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할 때 우리 뇌에서 더 많은 양의 도파민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 말일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갑자기 여기에 옆에 놔둔 스마트폰에서 이제 카톡이 딱 울리는 거죠. 뭐 아니면은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인스타를 하시면은 이제 알람이 울려요. 그럼 또 내 메시지에 누가 댓글을 달았는지 아니면 뭐 하트를 눌렀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일하다 말고 아니면 공부하다 말고 그냥 바로 확인하고 다시 아니면 인터넷 검색을 하다 말고 그걸 가장 먼저 확인하죠. 이거 궁금해서 미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 수백 번, 수천 번 스마트폰을 보게 되고 SNS가 바로 그런 중독성이 있다 이겁니다. 이렇게 SNS 기업들이 이렇게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오는 이 메시지 정도 아니면 무슨 뭐 좋아요 이런 거 갖다가 하나만으로 뭐 중독을 시키고 주가가 이렇게 미친 듯이 상승하게 만든 걸까요? 이렇게 페이스북, 뭐 핀터레스트, 스냅 주가 쫙쫙 올라가 있죠. 근데 재밌는 게 하나 더 있어요. 만약에 제가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아니면 페이스북 같은 데다가 사진을 막 올리잖아요. 그랬을 때 매번 똑같은 메시지나 하트가 달리면은 뇌가 이거에 점점 둔감해진다 그럽니다. 그래서 도파민의 분비가 줄어들게 된대요. 그러니까 SNS 서비스를 하는 기업들은 이 도파민이 분비가 줄어들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뇌에다가 좀 더 강력한 이런 마약을 투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더 오랜 시간 자기들의 뭐 인스타, 페북 이런 거를 들여다보고 그 안에 프리롤 광고를 보면서 더 수익을 크게 늘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뇌과학을 이용을 해서 우리 뇌를 이렇게 조정을 하는 건데요. 1930년대에 쥐를 대상으로 버튼을 꼭 누르면 음식이 나오는 실험을 했다 그래요. 매번 버튼을 누를 때마다 음식이 나오면 쥐들이 버튼을 누르는 횟수가 거의 일정해진대요. 이제 흥미를 조금 잃어가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 변화를 딱 줍니다. 버튼을 누를 때 음식이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도록 일정한 확률을 조절을 하는 실험을 했다. 그랬더니 음식이 나올 확률이 한 70에서 30% 요 범위에 있을 때 음식이 무조건 나올 때보다 진짜 더 미친 듯이 버튼을 자주 눌러댔다 그럽니다. 어떻게 보면 일종의 도박을 하는 거고 쥐들의 뇌에서도 도파민이 더 많이 분비되는 건데 그럼 우리랑 가장 비슷한 이 원숭이들한테도 실험을 했다 그러죠. 벨소리를 딱 들려주고 벽을 넘어가면은 주스를 주는 이런 실험을 했는데 원숭이들이 단순히 이 벨소리만 딱 울려도 도파민이 막 분비되면서 주스를 마시러 달려가는 것이 관찰됐대요. 굉장히 기분 좋게 달려가는 거죠. 도파민은 이 행복을 주는 호르몬일 수도 있지만 무엇인가에 집중하게 만드는 호르몬이라는 게 이 실험을 통해서 밝혀졌다고 하고요. 그리고 역시 그 실험에서도 변화를 줬다 그럽니다. 벨소리가 울릴 때마다 원숭이들한테 무조건 주스를 주는
주는 게 아니라 50% 확률로 주스를 주거나 아니면은 안 준 거죠. 그랬더니 원숭이 뇌에서 엄청난 도파민이 분비됐다 그럽니다. 벨소리가 들렸을 때마다 뭐 100% 항상 가보면 있고 그런 게 아니라 갔는데 어떨 땐 있고 어떨 때는 없고 막 이러면 진짜 그 도파민이 한 2배, 3배 더 분비가 돼가지고 주스가 딱 있다. 그러면 완전히 원숭이들이 미쳤대요. 엄청 좋아했대요. 이런 동물의 뇌과학 실험이 바로 우리 지금 SNS 기업들, 빅테크 기업이죠. 대부분 가지고 있는 게 요 엄지척이라든가 조회수 아니면 뭐 구독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바로 다 뇌과학을 이용한 거라고 합니다. 자기들의 서비스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거기에 중독되게 만드는데 기가 막힌 방법으로 연구하고 그걸 써먹고 있다는 거죠. 이걸 또 제일 많이 쓰고 있는 애들이 어디냐? 여러분 또 우리나라 이게 지금 NC소프트 주가 차트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진짜 미친 듯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우리나라 게임 회사들 대부분은 지금 확률형 뽑기, 캐시 아이템을 판매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리니지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 드리면 과거에는 진짜 100만 원어치를 내면은 정직하게 그 정해진 가격에 검 하나를 살 수 있는 방식이었죠. 근데 지금은 일정한 확률로 검이 나오거나 또 안 나오거나 아니면 어떤 아이템을 조합해야지 뭐 그 검이 만들어지는데 그게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극악의 확률형 뽑기 시스템으로 변화를 했다 그래요. 그랬더니 금액이 정해지고 아이템을 살 수 있을 때보다 오히려 이렇게 도박이라 그러죠. 일정한 확률로 아이템이 나왔을 때 사람들의 뇌의 도파민이 정말로 훨씬 더 강하게 분비되면서 뽑아가지고 내가 원하던 아이템이 나왔을 때 만족감을 더 크게 얻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매출이 월등히 많이 나오더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이렇게 미친 듯이 계속 가는 거예요. 바로 NC소프트의 주가가 아니면 우리나라 게임 업체들의 이렇게 확률형 캐시 아이템들이 바로 인간의 뇌과학을 이용해서 이 심리를 착취하는 이 원리를 이용한 거라고 합니다. 반복적으로 우리가 몹을 때려잡던 이런 시기에는 오히려 좀 쉽게 질리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캐시 아이템이 이제 떴냐 안 떴냐 이것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게임보다는 이거에 더 큰 재미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대요. 굉장히 어렵게 얻은 아이템 요걸 딱 얻으면은 뭔가 진짜 내가 현실에서 뭐 좋은 칼을 하나 얻은 것 같고 뭐 이런 착각을 느낄 정도로 굉장히 큰 만족감을 얻는다고 합니다. 이때 도파민이 굉장히 크게 분비가 됐다 그래요. 그래서 NC소프트가 이렇게 주가가 미친 듯이 오르는 이유고요. 우리가 게임을 해봤을 때 이런 확률형 아이템이 만약에 굉장히 많고 이런 시스템을 많이 운용하는 게임사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그램에 일단 내가 올린 사진에 엄지척 또는 뭐 하트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뇌과학을 이용해서 심리를 조정한다 그래요. 이용자 그러니까 우리들의 뇌에서 도파민이 최대한 분비될 수 있도록 좋아요 메시지 아니면 조회수라든가 아니면 댓글이 달리는 요 시간을 조절을 한다 그럽니다. 인스타라든가 이런 데다가 피드나 아니면 페이스북에 게시물을 올렸을 때 평소보다 조회수가 만약에 좀 적게 나오거나 하트가 적게 나오면 이거 다음에 올리는 사진은 내가 조금 더 자극적이고 멋진 장소나 뭐 그런 데서 사진을 찍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좀 더 뭐 예쁜 옷을 입고 좋은 장소에 가서 예쁜 사진을 이렇게 보정을 열심히 한 걸 딱 공을 들여서 올린다 그러죠. 남자분들도 뭐 마찬가지로 운동을 열심히 해서 올리겠죠. 그러면 이제 즉각 하트와 댓글이 달리도록 이렇게 시간을 조정을 해서 보상을 주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SNS 기업들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뇌의 도파민이 가장 많이 분비될 수 있는 조절 방식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가만히 앉아서 전 세계의 이용자들이자 어쩌면 무급의 직원들이죠. 직원들에게 좀 더 자극적이고 예쁜 사진을 제공하도록 이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채찍질을 하는 거죠. 우리 또 형님들이나 뭐 같은 나이 연배대로 이제 동생 아니면 이제 친구분들이 인스타나 페이스북을 안 하실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10대, 20대, 30대는 대부분 1위가 뭐냐면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 같은 40대, 50대는 네이버 밴드를 합니다. 혹시 지금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하시는 분 계세요? 혹시 그래서 우리들은 사실은 뭐 이런 뇌의 조정을 안 당하는데 문제는 우리 애들이 이게 조정을 많이 당하고 있다는 거죠. 페이스북에 좋아요 기능을 처음 만든 사람이 로젠스타인이라는 사람이래요. 로젠스타인이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만들었지만 페이스북부터 해서 인스타 아니면 스냅챗 이런 앱들은 거의 헤로인에 맞먹을 정도로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 핸드폰에서 지가 만든 페이스북이랑 인스타랑 스냅챗 이런 거를 삭제를 했대요. 그리고 자녀들한테도 사용을 못하는 이 어플리케이션을 깔아가지고 못하게 하고 있다 그럽니다. 아이패드 만든 토니 파델도 인터뷰에서 똑같은 의견을 낸 적이 있어요.
당연히 이 IT 기계 개발 시점부터 우리의 뇌과학과 심리를 이용해서 중독성을 최대한 높이게 기획돼서 만들었기 때문에 양심상 지네 자녀들은 못 쓰게 했던 거죠. 사실 근데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제일 짜증나는 게 하나가 있죠. 바로 이 SNS가 우리 뇌의 집중력을 크게 떨어뜨리고 점점 SNS만 쳐다보게, 그러니까 인스타 브레인으로 점점 바꿔간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좀 많으실 겁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집중해서 일을 하다가 공부를 하다가 스마트폰에 알람이 딱 울려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은 바로 그냥 핸드폰을 여는 거예요. 일하다가 공부하다 뭐 말고도, 바로 이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SNS에 접속을 하게 되는데, 메시지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페이지를 딱 열면 평소에 내가 관심 있던 뭐 나이키 이런 운동화가 50% 할인을 한다고 갑자기 이런 광고가 딱 떠 있어요. 그러면 이거가 은근히 관심이 가거든요. 정말 기가 막히게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게 딱 뜨거든요. 그리고 또 평소 내가 좋아하던 연예인 누가 뭐 누구랑 사귄다거나 아니면 이혼을 했다, 뭐 갑자기 이런 자극적인 기사가 요거 딱 보여요. 사실 메시지나 잠깐 확인하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나이키 사이트에 들어가고 연예인이 뭐 이혼을 했다, 뭐 이런 기사를 줄줄이 읽고 나서 다시 또 일을 시작하거나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보면 뭐 한 5분 10분 순삭돼 있는 거죠. 제가 딱 그래요. 문제는 하루를 기준으로 볼 때 이런 일들이 진짜 수없이 반복이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뇌 같은 경우가 멀티태스킹을 할 때 이 전환기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스마트폰 딱 보다가 바로 일을 하거나 공부에 집중을 못 한다 그래요. 몇 분은 그냥 그 스마트폰에 아직 뇌가 있는 거죠. 근데 또 멀티태스킹이라는 게 우리가 이 원시인으로 살 때 상당히 중요한 생존 능력이었죠. 왜냐면 사냥을 나가면서 또 맹수가 있나 없나 확인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맹수의 흔적도 찾아야 돼요. 그리고 또 사냥감이 있나 없나 이거 확인하면서 주변에 먹을 만한 뭐 물이나 열매가 있는지 동시에 확인을 하고, 또 무기가 될 만한 뭔가 있는지 이런 아이템도 또 발견을 해야 우리가 사냥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가 인간이 이것저것 산만한 것을 좋아하도록 두뇌가 생존을 위해서 진화된 상태라 그럽니다.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집중하는 것 자체가 우리 그 뇌의 과학의 본능에 반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공부를 잘 못했던 이유를 알고 봤더니 제가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그 시대를 잘못하고 태어난 거예요. 그 과거 원시 시대의 생존에 적합한 뇌를 제가 가지고 태어났었던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그 학교 다닐 때 공부가 잘 안 되고 자꾸 게임을 하고 싶고 또 놀고 싶고 뭐 여자 생각만 나고 뭐 그랬었는데, 그게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거를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야 깨달은 거죠. 정말 제가 시대에 안 맞는 뇌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제가 공부를 못했던 거지, 제가 공부를 안 한 게 아닙니다. 근데 문제가 그거죠. 지금은 굉장히 하나에 몰입을 하고 집중을 하는 요 집중력이 필요한 이 시대라는 거죠. 근데 이 집중이라는 거는 주변의 환경을 의도적으로 의식을 안 한다는 거죠. 뭐 머릿속에 뭐 이상한 생각 같은 거, 뭐 게임하러 가야지, 뭐 아니면 뭐 야한 생각 같은 거 이런 거가 나도 의도적으로 생각을 안 하고 뭐 주변에 사물에 관심,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이제 책상이 지저분하면 뭔가 공부가 안 될 것 같아서 책상 치우다가 이제 피곤해가지고 잠들잖아요. 커피 한 잔 마시고 뭐 친구들이랑 모이자고 공부하자고 시험 전날에. 그래서 책상을 일단 깨끗이 치우고 이제 라면을 먹어요. 이제 밥 먹어야지 이제 공부하니까. 그리고 커피를 한 잔 먹으면서 잠을 쫓아야 되니까 우리나라 교육 현실에 대해서 서로 한참 또 얘기를 하죠. 그러다 보면은 12시 넘어요 벌써. 뭔가 12시가 넘었는데 잠을 안 자면 내일 시험을 망칠 것 같아서 자고 내일 일찍 5시에 일어나서 공부하자 이렇게 해놓고 같이 잤는데 보면 내일 바로 이제 학교 가는 거죠. 그래서 시험 보기 직전에 중요한 거 외우다가 그러던 게 이제 우리인데, 저예요. 이제 제가 그랬는데, 어쨌든 집중력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하나에만 몰입하는 집중력을 계속 기르는 훈련을 해야지만 되는 이 뇌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SNS라든가 이 스마트 IT 기기를 자주 보는 것 자체가 우리 뇌를 다시 그 원시 시대에 집중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태로 돌려놓는다는 겁니다. 바로 이 인스타 브레인이라는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현직 정신과 전문의가 의학적인 논문을 근거로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저 이거 읽으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최근에 책을 읽는 속도가 굉장히 느려지고요. 제가 생각보다 많이 읽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시지만 그 책을 굉장히 많이 읽는데 요즘에 좀 속도가 느려지고 점점 제가 집중력을 잃어간다 이렇게 느끼고 있고, 이게 원인이 봤더니 제가 틈만 나면 SNS 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어플 보느라고 스마트폰을 진짜 쉴 새 없이 들여다보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그냥 눈에 보이는 곳에만 스마트폰을 놔둬도 신경이 글로 분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꼭 보지 않아도 똑같다 그래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책상 서랍에 스마트폰 꺼서 놓고 일하면은 진짜 뭔가 틀립니다. 한번 형님들도 뭔가 일을 하시거나 뭔가를 집중하실 때 한번 진짜로 해보세요. 그냥 옆에 놓고 있는 거하고 넣어놓고 있는 거랑 진짜 완전히 틀립니다. 확실히 뭔가 다른 게 느껴져요. 제가 지금 인스타 브레인으로 바뀌어서 이걸 깨닫고 있는 상태에서 읽어서 제 뇌가 이렇게 됐구나, 이걸 알아서 더 재밌게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굉장히 요즘에 피곤하거든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제 몸하고 제 정신이 점점 뭔가 대처하기 힘들다. 스트레스를 견디기 힘들다. 이런 게 느껴지고 그러니까 우울증 비슷한 거 겪고 있는 거거든요. 제 우울증 비슷한 게 있어요, 정말. 예, 보시기에는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리고 또 밤에 잠이 안 와요. 밤에 잠이 안 와서 제가 지금 미치겠는데 이 이유를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됐어요. 이게 IT 기기 그리고 SNS 때문입니다. 사실 뭐 우리는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이 생 망이죠. 이번 생은 어쩔 수 없는데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아이들이죠. 요즘 애들은 굉장히 영리해가지고 만약에 우리들이 아빠가 이제 스마트폰 많이 보면 안 좋아. 뭐 그 시간에 책 많이 봐야지 막 이러면 이런 소리는 진짜 해도 씨알도 안 먹혀요. 역으로 괜히 뭐 엄마 아빠도 맨날 스마트폰 보면서 왜 나한테 그런 소리 하냐 뭐 이런 얘기 하죠. 그러면 또 우리는 뭐 라떼는 말이야 이러면서 스마트폰이 아예 있지도 않았어 뭐 이러면서 옛날 얘기 하다가 또 했던 얘기 또 하고 하다가 괜히 애들이랑 사이만 멀어지죠. 그래서 방금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하나하나 이 논리적으로 애들한테 설명을 해주시고 일단 우리 스스로도 또 스마트폰 사용을 좀 줄여야 되겠죠. 그리고 책을 좀 읽는 척이라도 하는 이런 모범을 보이시면서 우리가 이제 스티브 잡스 형이나 뭐 가셨지만 빌 게이츠 형처럼 우리 애들한테도 철저하게 IT 기기랑 SNS 사용을 제한을 해야 되겠죠. 집에서는 쓰지 못하게. 그러다가 이제 뭐 잘못하면 의절할 수 있겠죠. 애기들이 우리한테 괜히 우리를 손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시지는 마셔야 하지만 하긴 뭐 또 스티브 잡스 정도는 돼야 애들한테 뭐 야 그 스마트폰 쓰지 마 이러도 그 먹혀드는 거지. 솔직히 뭐 저 피셔 같은 제가 뭐 애들한테 뭐 스마트폰 못 쓰게 하면은 정말 뭐 잘못하다 정말 손절 당하죠. 노년을 쓸쓸하게 못 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요거 역으로 생각하면은 답이 나와요. 인간의 두뇌 과학을 이용하고 우리 심리를 이용하는 그 기업들 있잖아요. 이런 SNS 기업도 그렇고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기업 아니면 어떤 서비스를 만드는 기업의 주가는 장기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있죠. 이거는 SNS뿐만 아니라 게임 기업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을 할 수 있죠. 우리가 어떤 어플이나 게임을 한번 딱 해봤는데 진짜 중독성이 쩐다. 이거는 진짜 중독성이 굉장하다 싶으면 이런 어플이라든가 게임을 만드는 회사들은 장기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지금 사라는 얘기냐 하면서 바로 또 요거 방송 끝나자마자 이제 매수 늘으시는 분들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또 아니면은 뭐 핀터레스트라든가 스냅챗 이런 거 제가 말했으니까 요거 바로 방송 끝나자마자 사야지 이런 SNS 기업들 사야지 이러시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있다가 인스타랑 왓츠앱을 갖고 있는 게 이제 페이스북이죠. 페이스북 그리고 핀터레스트, 스냅챗 등 이런 SNS 기업들이 들한테 어떤 변화가 벌어지고 있고 또 페이스북의 주가는 또 왜 횡보를 하는지 그리고 핀터레스트, 스냅챗의 주가는 왜 올라가는지 그리고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이어서 물 한 잔 마시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궁금하신 주식에 대한 내용으로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죠.